안녕하세요. 감테크입니다. 오늘부터는 컨피그 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 맵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컨피그 맵은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구성 정보를요, 클러스터 내에서 쉽게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설정 정보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에서 컨피그 맵은 설정 정보를 보관하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자에서 환경 설정 같은 데이터를 담아두고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컨피그 맵이다. 예를 들어서 앱에서요, 이름이라든지 색상 같은 설정을 바꿀 때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요. 이 컨피그 맵에서요, 이 이름이랑 색상 같은 것만 바꾸면 되게끔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한 이 컨피그 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 설정 파일, 환경 변수, 명령줄 인수 등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설정 정보를요, 코드와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API URL이라든지 환경 이름 같이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것이 컨피그 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사례를 몇 개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텐데요.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변수 설정할 때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구성 파일을 전달할 때 또는 동일한 코드를 다른 환경에서 실행할 때 설정값만 변경해서 사용할 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예제를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컨피그 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컨피그 맵 야멀 파일을 만들어 들었어요. 카인드는 컨피그 맵이고요. 메타데이터의 이 컨피그 맵의 이름은 example config고요. 이 컨피그 맵에 들어가져 있는 정보는 데이터 정보는 앱은 env가 프로덕션인 거고 키 밸류 값으로 저장이 돼요. 로그 레벨은 info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apply 한 다음에 config map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config 맵을요. 파드에 환경 변수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요 파드를 설정을 했고요. 이름은 config demo 파드라고 했습니다. 이 파드의 컨테이너의 이름은 데모 컨테이너고요. 이미지는 비즈박스. 명령어는 현재 요 env 있죠. 환경 변수 출력 후 대기하기 위해서 슬립 3600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환경 변수를 보시면 env의 이름은 앱은 env고요. 이 value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value from config map의 key reference에서 갖고 오는데 이름이 example config 아까 우리 config example config였고요. 키 이름이 app env였고요. 로그 레벨도 똑같아요. 자, 요거는 하나 끝났고요. 또 하나는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로그 레벨 value from config map key refer 그 다음에 name example config key log lev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배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은 파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파드에서 뭐를 볼 거냐면요. 실행시킬 건데요. config map demo 파드에서요. 환경 변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볼 건데 지금 보시면 log level 해서 info, app env 해서 production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 config map을요. 편집도 할 수 있어요. 자, 요 edit이라는 것으로 편집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와 가지고요. 뭐를 바꿔볼 거냐면요. 이 로그 레벨을 info가 아니라 debug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파드에 적용할 건데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미 실행 중인 파드에는 변경된 값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 중인 요 파드는 일단은 delete 할 거고요. 다시 한번 apply 해서 변경된 config 맵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파드
with config 맵을 배포해 보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파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파드였고 이 config 맵 데모 파드연 다음에 이 env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는 info였는데 지금 디버그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onfig 맵을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config 맵은 애플리케이션 코드랑 설정 데이터가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유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마다 다른 설정값이 있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 주소라든지 실행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config 맵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코드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설정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onfig 맵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 집중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값이 여러 파드에서 필요할 경우에요. config 맵을 사용해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여러 파드를 하나하나 편집할 필요가 없이 config 맵만 수정하면 모든 파드에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운영 효율성입니다. 설정 변경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하지 않아도 되죠. 환경 변수나 파일 형태로 config 맵을 전달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nfig 맵이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텍스트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예시의 이 야몰 파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config 맵을 사용하면은 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요 개발 환경이랑 운영 환경을 각각 다르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nfig 맵에 현재 지금 요 dev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URL을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파드에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env 쓰고요. 그 다음에 value from 한 다음에 키를 데이터베이스 URL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개발 환경이랑 운영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이 URL 있죠. 이 URL에 있는 여기만 뭐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운영 환경의 URL로 변경해서 그대로 다시 어플라이하면 되겠죠. 결론을 좀 짓자면 config 맵을 사용함으로써 이 config 맵만 수정해서 즉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config 맵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거, 이 설정값 관리라든지 여러 파드에서 공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편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config 맵과 시크릿으로 외부에서 설정값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크릿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운영 효율성이 결국에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config 맵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시크릿이라는 리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1.25배 속도로 들어주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크릿이란 무엇이냐면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민감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라고 지칭을 하고 있냐면 비밀번호, API 키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API 키라든지 비밀번호 같은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직접 넣으면 보안에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시크릿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크릿이라는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크릿을 사용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강화, 그리고 이 시크릿에 민감한 정보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유연성이에요.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크릿을 수정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코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크릿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명령어 해석해 볼게요. kubectl 만들겠습니다. 시크릿을 그리고 generic
띄어쓰고 시크릿 이름을 쓴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제너릭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크릿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키 밸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크릿은 이렇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너릭도 있고, TLS도 있고, 도커, 레지스트리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시크릿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시크릿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명령어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야멀 파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kind는 시크릿이고요. 메타데이터 이름 그리고 타입 데이터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야멀 파일로 작성할 때는 패스워드의 이 부분 value 값에 들어가는 것은 베이스 64로 변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시크릿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관리할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를 코드에 직접 넣으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이럴 때 시크릿 리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을요, 만들어 주고요. 여기 제너릭 일반적인 옵션을 쓴 다음에 db secret이라는 걸 쓴 다음에 유저네임은 my user,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my password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크릿을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디플로이먼트라든지 파드에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시크릿을 생성했으면 디플로이먼트 야멀 파일에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containers 해서 환경 변수 있죠. 이름인 db username, db password 해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두 개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value from 해서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secret key reference 한 다음에 우리 secret을 뭐라고 해놨죠? db secret이라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는 유저네임, 그래서 value, 유저네임의 value를 갖고 올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요 키 패스워드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my password가 이제 요 db의 유저와 패스워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코드에서는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파이썬인데요. 요 db 유저를 이렇게 db 유저네임, db 패스워드 환경 변수 설정을만 해놓으면 이미 우리는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MySQL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secret key로 만드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create, secret, generic 일반적인 그 다음에 db secret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literal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요 뭐로 할 거냐면요 root라고 할 거고요. from literal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my secret 패스워드 요렇게 설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자 get secret 이렇게 해주시면은 db secret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멀 파일을 만들어 놔야겠죠. 야멀 파일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야멀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 두었냐면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MySQL 8.0으로 이미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환경 변수 설정을 했어요. my root password 해가지고요. secret key reference에서 db secret은요 key password 요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MySQL 루트 패스워드는요. MySQL의 루트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환경 변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플라이 해볼게요. 자, MySQL with secret 야멀 해가지고요.
자, 만들어지는 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다 만들어지면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요 파드에 접속해 가지고요, 정말로 MySQL로 로그인할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설정해 놨던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드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다시 접속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파드 MySQL 앱 파드에 들어갈 거고요. 배쉬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MySQL 그 다음에 루트로 접속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입력하겠습니다. MySecret 패스워드. 자, 보이세요? 지금 저 루트 비밀번호 MySecret 패스워드로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크릿을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환경 변수로 전달하는 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것입니다. 이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부분은요, 제가 볼륨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을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볼륨으로 마운트를 해서요, 애플리케이션이 파일로 시크릿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도만 드러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으로는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정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점은 무엇이냐면요, 시크릿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지만 암호화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하시면 언제든지 디코딩해서 원문의 텍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클러스터에 저장할 때는 암호화 옵션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접근 권한을 잘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크릿이랑 컨피그맷의 차이점만 좀 비교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데이터 비밀번호랑 API 키 같은 것을 관리하시면 좋고요. 데이터 저장 방식은요,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더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가 돼가지고요, 알백 등으로 더 엄격하게 접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1MB, 보안 데이터로 큰 파일 저장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 예시로는 비밀번호, API 키, 인증서, TLS 키 등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컨피그 맵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설정 데이터 같은 것들이고요. 일반 텍스트 그대로 저장이 돼요. 이것은 보안보다는 설정 데이터 공유에 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약 1MB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컨피그 맵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구성 파일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과 컨피그 맵은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이니까요, 요런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볼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